안녕하세요. 신문으로 논술 잡기, 신문으로 어휘력, 문장력 키우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문을 활용해서 어휘력과 문장력을 개발하는 활동들을 소개할 텐데요. 성공적인 논술학습을 위해서는 과연 신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활동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바로 논술 학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써야 하는 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제대로 쓸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잘 안다면 원래의 기능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신문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좀 민감한 그런 매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유의해서 쓴다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제대로 또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신문의 각 구성 요소들을 활용한 어휘력과 문장력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력과 문장력은 글쓰기 기본이라고 말하죠. 이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어휘력과 문장력은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휘력과 문장력 학습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어휘력과 문장력 학습 개발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어휘력과 문장력 학습을 위해서 신문 어느 곳 하나도 버릴 곳이 없는데요. 학습 시간을 배려해서 오늘은 제목 기사와 신문 사진을 활용한 활동들, 그리고 신문 광고와 기사를 활용한 논술 활동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문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돌이는 신문의 첫 장을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주로 무엇이 제일 눈에 띄나요? 첫 장은 광고가 아주 크게 보이고 각 신문사 로고가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중요한 기사들이 보이고요. 신돌군 유심히 봤네요. 신문 첫 장에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기사면과 광고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신문 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면은 매우 넓어서 신문의 반 이상이 광고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 신문에 주는 기사면이고 광고는 신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대기 위한 수단이지만 광고를 통해 독자는 물건을 사는 일에서부터 중요한 행사,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거든요. 그러니 광고면도 하나의 정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매우 중요한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광고라는 것이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설득력도 매우 강하고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내용이므로 경제나 사회 문화 학습 등과 함께 사고력과 표현력 학습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 논술학습에서도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아마 강의 중에 광고를 활용한 활동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문에 광고가 많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네요. 그러면 기사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사가 실리는 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사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기사, 사진, 만화, 표와 그래프, 그림 등이 있습니다. 또 기사면은 다루고 있는 내용별로 묶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개는 가장 앞면은 종합면, 이어서 정치면, 사회면, 국제면, 경제면, 문화면, 오피니언면, 스포츠면 등으로 나눠서 싣고 있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논술학습에 각각 잘 적용해 쓴다면 매우 훌륭한 학습 결과를 이룰 수 있겠죠? 특징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각 활동들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어서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어휘력이란 뭔지, 또 문장력이란 뭔지 알아볼게요. 먼저 어휘력이란
어휘에 대한 지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는 어떤 낱말들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독해력과 언어 사용 기능 면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에요. 또한 풍부하고 정확한 단어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수한 글쓰기, 말하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죠. 그리고 문장력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글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보통 수준의 읽는 이로 하여금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어휘를 배우는 건가요? 우리는 보통 어휘 학습이라고 하면 국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어휘 지도는 사회나 수학, 그리고 과학, 미술, 음악, 체육 교과 등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어휘들,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어휘들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어휘 학습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자신이 하는 일은 물론 의사소통에도 막힘이 없을 거예요. 언어 사용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신문의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여 글쓰기 연습을 한다면 매우 훌륭한 문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어휘를 배울 수 있었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어휘력과 문장력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인 신문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할게요. 먼저 신문에 나와 있는 제목 기사와 사진 설명 글 중에 잘 알지 못하는 낱말의 뜻을 알아보고 짧은 글짓기를 하여 보고 2개 낱말을 골라 한 문장으로 완성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신돌군, 다음에 글에서 모르는 낱말을 한번 찾아볼래요? 식량나는 식량이 모자라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고, 헬소.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해소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소의 뜻은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로서 이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해소할 만한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뜻을 알고 문장과 낱말을 익히다 보면 그 낱말이 다음의 문장에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문장은 2개 낱말로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신돌이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재미있는 학습법을 개발하여 공부해야 하는 것을 지루해하는 나의 고민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신돌군은 공부하는 것이 지루한 건가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지루해하지 말고 집중하도록 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이는 학습 자료를 클릭하면 모르는 낱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 학생의 자료를 볼 수 있으니 꼭 클릭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빈칸을 채워볼까요? 다음의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아래 보이는 타고, 발사, 속도 단어를 위의 빈칸에 맞춰보세요. 모두 맞춰보았나요? 네, 벌써 맞추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럼 알맞게 넣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좋을까요? 타고요. 네, 맞았어요. 내 차 타고 중국 여행.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문장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타고뿐 아니라 각구로 넣어서 읽어도 문장이 매끄럽겠네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에는 발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속도가 되겠어요. 신돌군, 모두 알맞게 넣었나요? 네, 다 맞췄어요. 이렇게 빈칸도 모두 채워보았으니 다음으로 비슷한 말과 반대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슷한 말과 반대말로 문장을 바꿔볼까요?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추위는 찬날, 사라져는 없어져, 옅은은 흐릿한으로 비슷하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쓴 문장을 읽어보면 찬날 없어져 오후 늦게 서해안 흐릿한 황사라고 문장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말로 고쳐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사라져는 나타나, 오후는 오전으로, 늦게는 일찍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된 문장은 더위 나타나 오전 일찍 서해안 진한 황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 저렇게 바꿔 쓰는 거구나. 그럼 이번엔 문장력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신돌군, 여기 제목 기사에서 최고 150mm 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오면 150mm 정도까지 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는 어느 곳에서 언제 비가 오는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야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럼 내용을 추가해 볼까요? 기상청은 내일 전국적으로 최고 150mm 내외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렇게 바꾼다면 정확히 어느 곳에 비가 내리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제목 기사를 활용하여 글쓰기 연습을 하면 문장력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신돌군이 작성한 사진 설명 글이에요.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린 사진의 내용을 설명한 글을 사진 설명글이라고 해요. 신돌군은 눈이 오는 사진을 보고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했는데 스케이트, 스키, 트리, 눈썰매, 눈사람, 고드름, 겨울 등을 연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지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신돌군이 생각한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신돌군 직접 쓴 글을 읽어볼까요? 네. 크리스마스에 트리도 만들고, 스케이트도 타고, 스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도 만졌다. 오, 신돌군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르는 낱말 찾아 그 뜻 알기와 두 번째, 중심 낱말로 광고문 쓰기를 배울 건데 먼저 모르는 낱말을 찾아 그 뜻 알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신문 광고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내용 중에 신돌이는 어떤 낱말이 이해가 가지 않나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외소라는 낱말을 잘 모르겠어요. 네, 글을 읽는데 어려운 낱말들은 그때그때 찾아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뜻을 알아볼까요? 외소는 작고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신돌군, 뜻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뜻이 포함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키가 작다고 마음까지 초라하게 만드는 건 자신에게 비겁한 일이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두 번째 중심 낱말로 광고문 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신돌군, 다시 화면 위에 있는 광고에서 중심 낱말을 찾아볼까요?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낱말은 아마도 작은 키가 아닐까요? 네, 그럼 이 낱말로 문장을 만들면 신돌군, 얘기해 볼까요? 작은 키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만약 불편하다면 우리가 도울게요. 함께 노력해요. 네,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광고문의 중심 낱말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논술에 껑충 뛰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광고 내용이 기사면에 실린다면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겠어요. 광고라고 하면 기사보다는 좀 더 내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광고는 사람들에게 좀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카피를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다음의 내용을 잘 보고 이 글을 신문의 기사면에 싣는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럼 광고의 중심이 되는 카피 부분이 기사로 바뀌어질 때는 머릿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겠죠? 화면에 보이는 상자를 클릭하면 광고를 기사문으로 바꾼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배웠던 빈칸 채우기예요. 앞에서는 제목 기사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으로 어휘력과 문장력을 길러보도록 해요. 다음의 예를 살펴볼까요? 우와, 전시의 기사다. 공룡 전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시예요. 그럼 신돌군, 다음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래요? 처음에는 관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는 도슨트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안내인, 그리고 세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은 같고 마지막은 예정이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네, 모두 맞게 잘 넣어주었어요. 신돌군, 이제 척척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관심 가는 낱말로 토막 글쓰기를 배워볼 거예요.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무슨 사진들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신돌이의 친구들이 직접 신문에 있는 낱말들을 오려붙이고 그 낱말로 토막글을 써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신돌군,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낱말로 토막글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낱말은 책상으로 해볼게요. 책상이라면... 생각났어요. 내 책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 어지럽다. 여기저기 책이 너무 많아서. 잘했어요. 신돌군, 그렇게 계속 연습해봐요. 여러분들도 학습이 끝나고 꼭 연습해보세요. 오늘은 신문을 100배 활용하기 위해서 신문의 짜임과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문을 활용한 어휘력과 문장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논술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의 연장 도구로 쓸 신문의 짜임 및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 외에도 평소 신문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 어휘력과 문장력은 논술 학습의 바탕학습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신문은 이를 위한 학습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함께 이를 위한 몇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활동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생크 탈출 또 미저리 같은 소설을 지어서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의 저서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글쓰기를 위한 여러분의 연장통은 적어도 4층은 되어야 한다. 또 자주 쓰는 연장들은 맨 위층에 넣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연장은 글쓰기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낱말들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어휘가 얼마나 글쓰기에서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논술 잘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 바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력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자고 하면 신문 속에 있는 낱말들 또 문장들의 유혹에 풍덩 빠져보셔야 할 겁니다.